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지금 어, 뽑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인사들이 어, 선뜻 이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한 두석 달, 두 달 혹은 석 달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될 텐데 그러자면요 장수를 잘 선발해야 됩니다. 장수를 전쟁이 지금 터졌고 전장에 지금 군졸들을 이끌고 나갈 진짜 딱 맞춤형 장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선거가 당장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탄핵 당하게 되면 뭐 대선이 치러지겠지만 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좌우지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누굽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초선 의원에 대한 김재섭이까지 거론이 되는데 권성동도 거론되고 권영세 거론되고 김무성 거론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죠, 솔직히. 자, 그렇다면요. 우파 유튜브에서는 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정선거 이슈를 살리고 그걸 갖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권을 맡겨야 되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어쩌면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주목해 왔는데요.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정말 대단한 어떤 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거기서 하고 싶었던 말을 아주 과감하게 다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또 많이 해줬습니다. 야, 저는 정말 이거 웬일이야 할 정도였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관련된 뉴스가 쫙 하고 나고 있습니다. 뉴스원,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 뉴스, 매일신문,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연합뉴스, CJB 청주방송, 조선비저, MBN, 뉴시스 이런 식으로 많은 언론사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걸 다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기자들이 왔을 수도 있지만 안 왔더라도 어떻게든 뭐 간접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언론에 크게 한번 나가게 되면은 모든 언론이 이걸 한번 알렸잖아요. 장외 집회 정말 1년 내내 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효과로 인해서. 장외 집회는 그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소식 자체를 일반인들이 실감 있게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SNS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받아도 크게 감흥이 안 가요. 그거는 뉴스에서 때려줘야 됩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중립적이라고 하는 사실 중립도 아닙니다만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가야지만이 비로소 탄력을 받고 홍보 효과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헤드라인만 보더라도요.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를 거론한 언론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황교안. 부정선거는 팩트다. 말기암 상황의 한국이다. 계엄 외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대통령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한 최초의 유력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화끈하게 이제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정치인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몇몇 이제 의원들은 황교안의 수위에는 못 올라오지만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에 국한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아예 계엄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더군요. 장관들 중에서도 대부분 인터뷰에 보면 전부 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더군요. 자, 거기서 어떤 접점에 혹은 인식의 차이가 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서 말이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큰 정신이 있겠고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또 어떤 하나의 그때 국민의 요구 그리고 시대 정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 면에서 보면은 이 황교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부합된다, 적합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황교안 저, 특수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처럼 하라고 하더군요.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지만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탄핵되고 난 이후에, 인용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덕수 총리도 이렇게 따라와야죠. 어제 거부권 6개 발동시켰죠. 저들이 밀어붙이는 법안 6개인데요. 사실 뭐 그것만 보더라도 한덕수 역시 믿을만해 이렇게 이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일종의 견제구 비슷한 떡밥 비슷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는 1월 1일 이전에 다시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될 2개가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 이 2개입니다. 이게 지금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이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3단계로 지금 민주당이 나눠놨어요. 제일 약한 거를 던져본 거지 6개. 그들로서도 그렇게 아쉽지도 않습니다. 그거 되든 안 되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로 견제구를 딱 던져봤는데 딱 거부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을 같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올라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거부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이 오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거까지도 거부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우파의 지지를 받는 사실상 차기 대선 주자군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근데 만일에 사달이 나버리면은 한덕수 총리가 뭐 국민의 뜻 어쩌고 하면서 이런 걸 또 생각해가지고 여론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뭐 모든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덜컥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꿋꿋하게 그거까지도 거부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윤석열 면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차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로서는. 이것까지도 이제 일단 탄핵 인용 결과를 보고 기각인지 인용인지 보고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준다 그러면은 최상이다. 이거는 뭐 100점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 중에서도요. 다 취하면 좋지만 어느 한 개만 취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제일 마지막이 이겁니다. 헌법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 만일에 헌재 재판관 3명이 이번에 추가되게 되면요. 분위기도 넘어가요. 분위기가. 그럼 대통령이 위험해집니다. 저는. 근데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인지라 대통령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려버리면 다 같이 가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왜 8대 0이 나왔겠습니까? 세상 분위기가 넘어가 버리면 그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당시 무서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중에 나왔었죠. 공포였죠, 공포. 근데 지금도 저들이 원하는 게 그 공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법보다도 헌법보다도요. 당대의 민심 흐름을 따라오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이왕 시대의 어떤 요청에 뭐 자기 스스로 한번 던져보려고 그러면요. 몸을 던져서 큰 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두 번째 들어오는 이것까지도 그냥 거부해버리고요. 특검. 그리고 나서 저들은 분명히 그렇게 되면 아마 탄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또 끌 수도 있고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권한 대행을 또 맡겠죠. 뭐 그게 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의 사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일이고요. 아무튼 복잡한 계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좌우지간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법조계 일각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위법 소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같은데 여기서는 약간 보수 성향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임명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왜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에요. 탄핵 소추만 된 것이지 직무 정지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가 이런 것은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황교안 부정선거는 팩터, 대통령이 무슨 내란, 윤 돕겠다. 세계사에서요, 국왕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인데 정치권에서 떠들고 언론이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진짜인 것처럼 되어버렸죠. 이거는 그냥 이번에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친위 쿠데타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집권 세력이 내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오히려 그 반대지.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뭐 계엄령을 발동했다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요. 자, 황교안이 나서서 이렇게 힘 있는 발언을 해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대통령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전부 공감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번 그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도 왜 필요했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역점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은 계엄령이 아니고 그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노력.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어떤 황교안은 정말 까방권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이 팩트를 당시하게 국민들에게 이제 공유를 시켜야 되고 특히나 기자들에게 언론사에 아주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었죠. 기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런데도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취재를 해보시라는 거야. 취재를. 왜 취재를 안 하느냐는 거지. 왜 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그 기사만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사만 내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질타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게 특종이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 여기서 뭔가 발굴해서 이게 이제 폭로하게 되면은 대특종이 될 겁니다. 대특종. 왜 기자들이 그걸 안 하지? 모든 기자들이 다 매수됐다? 모든 언론사가 다 넘어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인식이 있는 거야. 부정선거 자체를 음모론으로 보는 거대한 인식 속에 우리 언론사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 대형 언론사들은 어떤 카테고리 속에 어떤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의심도 있고요. 뭐 친중 세력들 혹은 중국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자, 황교안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뭐 대통령처럼 진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소극적으로 행정행위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쫙 나갔습니다. 황교안에 대한 이번에 이제 보수의 인식, 우파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야, 전투력 정말 최강이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경욱 이 투톱이 이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대위에. 비대위원장 황교안, 사무총장 민경욱 이런 카드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뒤집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을 지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 말고는 없잖아요.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자, 물론 부정선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들의 그동안 폐악질, 국정농단이죠. 사실 그런 것들. 뭐 탄핵 뭐 얼마나 남발했습니까? 그 밖에 뭐 예산 갖고도 온갖 어쩌는 그들의 이제 수작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도 충분히 이제 법리 투쟁을 이제 논쟁을 벌여볼 만하지만 민심을 한쪽으로 확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없어요. 그 정도 그거 갖고는 이미 그건 다 알려졌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벌써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하나로 그걸 다 덮더라고. 말이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돼버렸고요. 이제 그걸 이제 엎으려고 하면 이 부정선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뭔가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암시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민경욱 이 투톱이 현재는 비대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